시장과 종목에 대한 판단에 정확하게 좀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이제 FOMC 얘기가 되겠죠. 어떤 헤드라인을 제가 갖고 왔느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이제 금리가 5.1%가 돼야지 끝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FOMC 결과 발표 후에 초반에 증시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막판까지도 상승 반전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은 예상보다 매파적인 점도표였다라고 1차적으로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19명 중에 17명이 내년 기준금리가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점도표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7명은 5.25% 이상의 점을 찍은 것으로 이번에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보고 있는 최종 금리가 5.1%, 그러니까 뭐 5에서 5.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9월 달에 4.6% 대비해서 상향 조정된 금리 전망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는 오는 2024년이 돼야지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점도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금리가 그때는 4.1%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 역시도 기존의 전망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금리 레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꾸준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전망과도 연결이 되겠죠. 연준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올리고 그리고 경기 전망을 내리는 그런 경기 전망도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도 근원 PC 상승률을 3.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달에 3.1% 대비해서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전망은 후퇴를 했습니다.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2%에서 0.5%로 하향 조정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거치면서도 하락권에서 못 벗어난 증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FOMC 결과 그리고 시장 반응 측면에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제가 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예상을 다소 벗어나는 분명한 매파적인 기조가 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50bp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예상을 했던 그런 수치죠.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좀 환호할 만한 그런 요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점도표가 문제였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도 내년도에 이 금리 인상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최종 금리도 뭐 한 5% 내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점도표에 대해서 좀 나쁜 반응이 나타난 이유 또 하나의 좀 분석을 가져와 봤는데요. 넷웨스트라는 기관에서도 그럼에도 2%만 2명만 그러니까 연준 위원 중에 2명만 5% 아래로 최종 금리를 제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니라 의견이 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금리 레벨을 높이는 것이 연준의 컨센서스다라는 점을 보여준 점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였던 그런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원 PC 전망을 상향한 것 역시도 매파적인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점도표가 1차적으로 시장의 분명한 악재였음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비교적 좀 강경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발언들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하강에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업사이드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높은 서비스 인플레이션, 저희가 뭐 CPI나 PPI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봤었죠. 이런 부분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결국은 야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파월 의장이 또 강경한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아직까지는 정책 선회까지 먼 길을 좀 확인했던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이었다. 그래서 시장의 경계감도 일부는 유지가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OMC와 관련한 얘기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모더나 암 백신과 관련한 기대감에 이틀째 급등했다는 내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장에서 무려 한 19% 넘게 모더나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약 한 6%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틀째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머크의 이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와 병용으로 좀 요법을 했을 때 이것이 암 방지에 효능이 좀 입증이 된 임상 결과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을 해서 투자정보 웹사이트죠. 이 모틀리풀에서는 이틀 급등에도 불구하고 모더나의 주가는 전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여전히 내려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매수 기회일까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선 환호할 만한 임상 결과는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을 좀 뜯어다 보면요. 모더나의 암 백신과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한 이상 실험에서 암 재발 위험이 44%나 감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3상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상용화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상이 성공했다라고 그래서 상용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암 치료와 또 관련을 했을 때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3상에 돌입한 사례의 단 36%만 최종 당국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다.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머크와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구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대감에 이틀째 주가가 급등한 이유, 결국은 맞춤형 암 치료 시장을 모더나가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모더나 CEO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암에 대한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의 주가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쏘쏘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명백한 호재가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은 단기적인 방향성은 역시 모더나는 백신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상용화라든지 그리고 수익 구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백신은 분명히 게임 체인저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백신이 여전히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본다면은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는 모더나 측에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 많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예를 들자면은 점점 더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고 있기 때문이죠. 초기 대비해서 2가 백신에 대해서 접종률이 현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이다 보니까 독감 백신에 대한 접종도 예년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년 독감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당국의 목표치는 한 7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미국인들이 백신을 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성인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단 26%에 불과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을 기준으로 또 봤을 때는 어린이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도 43%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신을 점점 안 맞는 분위기, 모더나에 분명히 좀 우호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날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전문 이 IB 기관인데요. 차단 캐피탈이라는 기관에서 모더나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조금은 올려 잡았는데 여전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낮은 그런 주가 레벨을 이 기관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암 백신과 관련한 호재는 결국은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또 실적 모멘텀과 관련이 있는 백신 이슈에 여전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